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산업 얼마나 성장할까? 언제까지 올라갈까? 시장의 주도주, 성장은 계속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는 금요 리포트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 꼼꼼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리포트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조정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 리포트 35번째고요. 이번 주에는 10월 18일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2차 전지 피할 수 없는 소재 국산화라는 제목의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 분량은 92페이지짜리인데요.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IBK 투자증권의 2차 전지 피할 수 없는 소재 국산화라는 리포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나온 2차 전지 리스크가 필요한 10월이라는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높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리포트를 하나 발간했는데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 삼성증권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10월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9월 이후 한국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떨어질 때 됐다, 이런 견해입니다. 특히 중국 소재 기업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 주가 흐름 차인데요. 중국 배터리 소재주들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한국 배터리 소재주들이 죽쓰고 있을 때, 자, 5월, 6월, 7월 달 죽쓰고 있을 때도 중국 배터리 소재주들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이후로 중국 소재주들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는데, 자, 그 사이 우리나라 소재주들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9월부터 빠르게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에 한국 소재주들 평균적으로 28% 올랐는데 중국 소재주들 2%밖에 안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소재주들 이제는 떨어질 때 됐고 중국 소재주가 오를 차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 양극재 업체들 평균 퍼 62배로 중국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 2배 가까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조정의 명분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첨보 정도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 삼성 SDI의 경우에서는 탑픽에서 제외한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런 견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의 핵심 10월 18일 IBK 투자증권 피할 수 없는 소재 국산화라는 제목의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 추려봤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셀 점유율 대비해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의 점유율은 뒤처진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도 글로벌 셀 점유율 대비 국산 셀 기업들의 점유율이 처지기 때문에 국산 셀 기업들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셀 업체 세계시장 점유율 26%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재 업체들의 점유율은 14%에 불과했죠. 자, 그래서 괴리율로 따진다면은 약 12%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데 국내 셀 업체들이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국산 업체들이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제품을 더 많이 써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실적이 더욱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12%의 괴리만큼 높아질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 26%로 글로벌 점유율하고 비슷하고요. 자, 음극재가 8%, 분리막이 12%, 전액이 9%로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캐파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실적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 계속해서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 투자를 할 만한가 이것을 한번 따져볼 때, 자, 성장률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자, 향후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2030년까지 전망치를 본다면 꾸준히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극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분리막, 음극재, 전해액 이런 순서인데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시장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소재 YOY입니다. 소재 YOY. 소재 YOY 같은 경우 2021년에 3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2022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024년에도 약간 하락합니다. 그런데 202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자,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은 소재 전체적인 성장률이었다면, 이번에는 각 소재별로 어떻게 성장률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바로 연평균 성장률인데, 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연평균 성장률 20%를 보겠습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 20%를 보는 이유, 피터 린치의 성장주 공식에서 기준점으로 보통 연평균 성장률 20%를 본다는 겁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이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겁니다. 자, 연평균 10%만 해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평균 20%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10루타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상 지난 2020년 이후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충분히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가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자, 저는 20%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20% 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먼저 20%대로 떨어지는 게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의 경우에는 2024년경에 성장률 20%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전부 20% 선과 맞닿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성장에 있어서 2024년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곡점이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이 아마 2024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합니다. 자, 2024년, 2025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플카 2024년에 나온다 이런 말들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과 25년에는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특히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성장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분리막이 2022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습니다. 20% 이상 성장하는 거. 자, 2021년 같은 경우 양극재 31, 음극재 37, 분리막 30, 전해액 32%로 30% 성장 구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30, 음극재 27, 분리막 44, 전해액 24%로 30-40%대의 성장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가 2023년이 되면은 양극재 27, 음극재 26, 분리막 24, 전해액 31%로 자, 대다수가 20%대로 떨어지고, 24년에는 전부 20%대, 그리고 25년에는 20% 초반대에서 1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026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전부 10%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전지 소재주들의 성장이 끝나는 지점은 어쩌면 2024-25년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좀 더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지금은 수주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계속될 건데, 캐파가 늘수록 성장도 빠르겠지만 또 캐파가 무한정으로 늘 수도 없죠. 자, 그렇다면은 캐파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어떤 소재가 가장 이익률이 좋은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익률이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음극재하고 분리막이라는 거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15%, 분리막 같은 경우는 25%나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양극재는 5%, 전해액은 10%, 동박은 12%,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분야로는 음극재와 분리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고정비 및 변동비 비중을 봤을 때 고정비가 음극재와 분리막이 굉장히 큰 편이고 양극재는 낮은 편입니다. 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낮았죠.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고 음극재와 분리막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고정비 비중이 큰 소재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수주 잔고는 꽉 차 있고 만드는 대로 팔리는데, 그렇다면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소재가 이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규모 자체는 양극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출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또 이익률을 따져본다면 음극재와 분리막이 좀 더 알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EPS 증가율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최근에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첨보는 조금 뒤처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EPS 증가율 보면은 여기 파란 선이 50% 그리고 빨간 선이 20%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3년 평균 EPS 증가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평균 50%라는 말은 자, 2년에 2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한 4년 정도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LNF와 에코프로비엠은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는 기업이라는 거죠. LNF와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첨보,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와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이 50%를 넘어가는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만 넘어가도 저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20%를 넘어가는 기업이 사실상 대다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후성, 솔브레인,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있는데 20%에 조금 못 미치는 게 바로 동아기업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SKC가 있다는 거죠. 20% 이상만 넘어가도 시장에서는 급성장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는 기업도 많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20%를 넘어가고 있다. 자, EPS 증가율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높은 성장률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중간에 평균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X축은 per valuation이고 Y축은 EPS 증가율입니다. 자, LNF의 경우에는 per도 높지만 EPS 증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주가가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이 평균보다 EPS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금의 높은 퍼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진 머트리얼즈와 첨보,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퍼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EPS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점선이 평균이라고 봤을 때 이 점선에서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EPS 증가율 대비 퍼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EPS 증가율 대비 퍼가 높다, 다시 말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퍼는 높은데 EPS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퍼도 낮지만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솔브레인하고 후성이나 동아기업, SKC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증가율은 비슷한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 퍼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가장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기준선 중간 라인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기업들은 퍼 밸류에이션 대비 성장률이 높은 기업, 자,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은 퍼 밸류에이션 대비 성장률이 낮은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 종목 리스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IBK투자증권 92페이지짜리 리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나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모든 기업들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마다 커버리지 종목들이 다 차이가 있고 계속해서 2차전지 소재 산업을 하는 기업들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IBK투자증권 기준으로 참고만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이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음극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만들고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산화물, 그리고 한솔케미칼과 SK머트리얼즈가 실리콘 음극재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분리막 관련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LG화학이 도레이와 합작사 설립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WC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회사 우리나라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대한유화가 분리막 소재 분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IT가 분리막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액 관련한 국내외 업체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에 새로 상장하는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동화기업이 있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후성, 첨보가 있고, 그리고 첨가제 용매 쪽에는 첨보, 캠트로스, 스카이 NMN 정도가 있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 퓨어 플레이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퓨어 플레이어라는 것은 한 특정 사업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건데, 양극재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비엠, LNF가 있다, LMF 확인할 수 있고, 음극재에서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분리막에서는 SKIT, 전액 분야에서는 엔캠, 동화기업, 솔브레인, 동박에서는 SKC, 일진머트리얼즈,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성능, 고물질, 국산화 소재 기업들은 무엇이 있나, 어떤 기업들이 있나, 긴 주행거리를 위해서 하이니켈,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그리고 얇은 동박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 CNT 도전재, 나노신소재, 그리고 동박 분야에서는 SKC, 일진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있고요. 자, 빠른 충전 속도를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재가 사용되는데,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 소재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한 품질을 위해서 특수 전해질 분야에서는 첨보, 습식 분리막에서는 SKIT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내용 한번 빠르게 훑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전기차 시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2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그 전망치보다 현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전망치보다 계속 지금도 상향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6개월 뒤에도 전망치는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시장 전망치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1년 10월 24일 날 뉴스입니다. 한국이 넘긴 중국 헝다그룹 부동산 사업을 버리고 전기차에 집중하겠다. 부동산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이지만 이제 부동산을 버리고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잡스를 뛰어넘겠다. 샤오미 회장의 자신감. 자, 샤오미 대륙의 실수. 샤오미 전기차에 11조를 쓰면서 전기차 시장에 마지막으로 올인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자, 테슬라는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죠. 전기차 시장 압도적이다. 그래서 테슬라 시총 최근에 또 1,0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 성장은 계속된다. 자, 그렇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가는 오르면은 내리고 또 오르면 내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보십시오. 시장이 성장하는가, 해당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가, 본질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문제겠죠.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고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 시기, 그리고 디테일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다음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것입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살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겁니까? 아마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정하는 대로, 자, 그 답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